강약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송약사 어서 와. 나 다음 달쯤 폐업하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송약사 좀 만나고 싶었는데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물어보려고 그랬어. 또 여행 가서 이번에 새로 약국 개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개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발행하게 돼. 만약 월중에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든. 그래서 세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꼭 세금 계산서를 모두 수령하였는지 확인하고 폐업 신고를 확인하는 게 좋아. 포괄 양도인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물과 재고약을 양도할 경우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거든. 단순 폐업일 경우에는 재고의약품은 제약회사에 반품하고 그 증빙을 갖추어 놓거나 반품이 불가능할 경우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입증 서류,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휴대폰 동영상을 찍어 놓는다거나 폐기 목록을 비치해서 갖춰 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구나. 내 경우에는 포괄 양도를 하는 경우인데 약국을 인수받는 약국장이 권리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래.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 권리금을 신고하게 되면 권리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양도하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80%는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권리금의 20%를 소득으로 추정해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거래 세무사 사무실하고 의논을 하고 양수하시는 약국장님과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거야. 권리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구나. 자, 약국의 폐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중요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반드시 세금 계산서 수치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 계산서를 받은 후 폐업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폐업 후 미수치 매입 세금 계산서는 받기가 어렵죠. 비용 인정이 어렵게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물어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라도 폐업하는 순간까지 경비 자료를 반드시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놀라운 것은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리금의 20% 정도에만 세금이 부과됨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양수하시는 약국장님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고 여부를 확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개업 시 중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개국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해.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등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국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보건소 개설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건소 개설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개설 허가증 수령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단독개업과 공동개업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개업 형태에 따라 세부담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각종 보험료 등 종합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정의하기는 어려워. 공동개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세무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약국을 공동개국하는 경우 투자금 또는 자본금 명목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돼.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어? 포괄 양수를 하는 경우 시설물과 재고약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포괄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약국 인수 시 지급되는 권리금 중에는 약국 시설물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 금액으로 분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 권리금 처리 문제는 아까 말한 것과 똑같아. 특히 양도자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양수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결제 대금은 가급적 사업용 계좌의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출 근거를 남기는 게 좋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약국장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계좌를 만들거나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해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사용하는 게 좋지. 개국 후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주의해야 돼. 자, 약국 개폐업, 시설뿐만 아니라 세무 부분에도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많은 약사님들이 개폐업을 하고 계시고요. 경험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 실수도 잦습니다. 이번 약국의 기술 세무편, 약국 개폐업 부분이 개국을 준비하시는 약국장님뿐 아니라 개국 약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약국의 기술 세무의 달인편 총 5가지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국 세무의 달인인 송 약사는 1편부터 5편까지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약국 세무는 세무 신고에 국한하지 말고 약국 경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면 약국 세무가 그저 머리 아픈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약국 세무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거래 세무서와 지속적인 협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약국 세무편 궁금한 게 많으시죠?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번 세무의 달인편에 조언을 주신 팜텍스에 문의를 하시면 더 쉽게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약국의 기술 세무상담편 이것으로 마치고 더욱 재미난 에피소드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